2026년 1월. 요즘 이상하지 않나요? 뉴스를 보면 아직 아무 일도 안 난 것처럼 말합니다. 경제 성장률 안정세, 고용률 소폭 상승, 주요 지표 양호. 숫자로만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공장은 돌아가고, 사무실은 불 켜져 있고,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얼굴을 보면 다들 지쳐 보입니다. 누가 망했다고 난리치는 건 아닌데, 다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 숨이 막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버티는 중이야. 예. 오늘은 2026년 경제가 무너질 거라는 예측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40대 초반 대기업 다닙니다. 연봉 7천만 원. 아파트 있고 아이 한 명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괜찮아 보입니다. 월급 나오고 회사도 아직 안정적이고 당장 생계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최근 6개월간 아무 결정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직을 해야 하나? 작년 말부터 고민했는데 아직 이력서도 못 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더 사야 하나? 부동산 앱은 매일 열어보는데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이 학원을 더 보내야 하나? 줄여야 하나? 학원비 고지서만 쌓여갑니다.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모든 선택지가 불확실해 보이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쪽을 택합니다. 10년 전이라면 기다리기가 괜찮은 전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집값은 올랐고 회사는 성장했고 경력은 쌓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뒤처집니다. 시장은 빠르게 바뀌고 기술은 직업을 바꾸고 기회는 움직이는 사람한테만 갑니다. 이게 무너짐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지금은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신중한 게 좋죠. 무작정 뛰어드는 것보다 관망하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을 언제부터 하고 있느냐입니다.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관망이 습관이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이직도 안 하고 새로운 공부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안전해 보입니다. 위험한 일도 안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2026년은 가만히 있으면 유지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월급은 나오고 생활은 유지되고 가족도 건재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위치는 계속 밀려납니다. 2024년에는 중간쯤이었던 사람이 2026년에는 하위 30%가 됩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순위가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움직였으니까요. 이게 무너짐의 두 번째 신호입니다. 안전해 보이지만 실은 가장 위험한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시대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 돈 이야기를 피합니다. 돈 얘기만 하면은 속물 같잖아. 그런 이야기는 가까운 사람끼리도 안 하는 거야. 연봉을 물어보는 건 실례야. 왜 이럴까요? 우리 부모 세대는 다 같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를 굳이 안 해도 됐습니다. 어차피 다 비슷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자산이 10억이고 어떤 사람은 빚이 5천만 원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직장이어도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돈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월급이 3년째 안 올랐는데 말 안 합니다. 생활비가 한 달에 50만 원 모자라는데 숨깁니다. 대출이자 감당이 안 되는데 혼자 끙끙댑니다. 주변에서는 이 사람이 괜찮은 줄 압니다. 왜냐하면 아무 말도 안 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말하지 않으면 해결책도 못 찾습니다. 반대로 아직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돈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통장에서 얼마씩 빠져나가는지 아세요? 이 보험 해지하면 얼마 손해예요. 제 월급에서 생활비 비율이 적정한가요? 네. 돈을 밝히는 게 아닙니다. 돈 흐름을 숨기지 않는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돈 이야기를 안 하는 순간 당신은 정보에서 고립됩니다. 다들 집을 사는데 나만 못 사는 건가? 다들 투자를 하는데 나만 안 하는 건가? 다들 이직을 하는데 나만 여기 있는 건가? 이 불안은 사실이 아니라 정보 부족에서 옵니다.
자, 돈 이야기를 안 하면 인생 결정권이 남한테 넘어갑니다. 회사가 결정하고 정책이 결정하고 시장이 결정합니다. 당신은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이게 무너짐의 세 번째 신호입니다. 돈 이야기를 회피하는 것. 그래서 고립되고 무력해지는 것. 주변 사람들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5년 후에는 이렇게 될 거야. 내년에는 저걸 시작해 볼까. 10년 뒤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지금은 어떤가요? 일단 이번 달만 넘기자. 올해만 버티면 나중에 생각해 보자. 미래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왜 이럴까요? 미래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미래를 상상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너무 불확실하면 사람은 미래 계획을 멈춥니다. 뇌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예측할 수 없으면 계획을 안 씁니다. 대신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생존 모드는 이렇습니다. 당장 눈앞의 것만 봅니다. 장기 투자를 안 합니다. 안전한 선택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됩니다. 나중에 생각해보자. 일단 버티고 보자. 그때 가서 결정하자. 모두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게 2년, 3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 자체가 약해집니다. 자기 개발서에서는 말합니다. 목표를 세우세요. 5년 계획을 세우세요. 하지만 지금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목표 세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게 무너짐의 네 번째 신호입니다. 미래 이야기의 소멸. 그리고 그게 만드는 집단적 단기주의. 경제 붕괴는 뉴스 속보로 오지 않습니다.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사람들은 특정 날짜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붕괴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항상 이런 순서로 옵니다. 1단계,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미래 계획을 멈춥니다. 일단 버티자가 입버릇이 됩니다. 장기 투자가 사라집니다. 2단계, 행동이 굳습니다. 선택을 회피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선택만 합니다. 3단계, 경제가 느려집니다. 소비가 줄어듭니다. 투자가 멈춥니다. 돈이 안 돕니다. 4단계, 진짜 무너집니다. 뉴스에 나옵니다. 주가가 폭락합니다. 실업률이 치솟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2026년 1월. 마음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행동도 굳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는 아직 조용합니다. 숫자는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괜찮아. 다들 이 정도는 뭐 힘들잖아. 이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무너진 상태거든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내려앉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폭락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미 버틸 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너지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반대는 어떨까요? 아직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뭐가 다를까요? 부자일까요? 미래를 다 알까요? 특별한 정보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불안합니다. 그들도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들도 돈이 부족합니다. 단 한 가지만 다릅니다. 자기 상황을 정확히 말로 표현합니다. 나는 지금 불안해.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제 통장에 500만 원 있고 매달 200만 원 나가. 숫자로 말합니다.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해. 시간을 정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문제를 정확히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막연하게만 불안하면 그냥 두려움으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완벽한 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큰 선택은 못해도 작은 선택은 계속합니다. 100% 확신 없어도 70%에서 움직입니다. 경제학자 케인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폭풍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폭풍 속에서도 뭔가 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것, 작아도 선택하는 것. 그게 2026년을 버티는 방법입니다. 2026년에 경제가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경제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항상 사람입니다. 뉴스가 속보를 띄우기 전에 사람들 대화에서 미래가 먼저 사라집니다. 지표가 무너지기 전에 사람들 선택이 먼저 멈춥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뉴스가 아닙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의 말입니다. 당신 자신의 행동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뉴스보다 먼저 오는 이런 신호들을 계속 관찰하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지표가 아니라 일상을, 예측이 아니라 변화를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당신은 이미 질문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 질문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